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등을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예, 저희도 드디어 라이브를 합니다. 라이브입니다. 예. 역시 방송 라이브고 우리 들어와 있는 또 우리 애청자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급속도로 또 많은 분들한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1인 1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봅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없어서.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의원총회가 5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있고 나서 그다음 의총을 40분 앞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돌연 연기,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이죠. 정말 누구의 표현대로 예. 어째라고 예.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른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도 있을 테고 또 이 개혁 과제, 5대 개혁 과제도 있을 테고 그런 게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사퇴를 했잖아요. 그것도 좀 헷갈려요, 사실. 16일 되면은 새로 원내대표가 구성이 되고 원내대표가 뽑히고 그 사람 위주로 이제 주도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맡겨두면 되잖아요. 이제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도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진이 잘못됐다 또는 초재선이 좋다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변화는 정말 밑바닥으로부터 변화,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짬뽕 먹었다, 그다음에 짜장면 먹었다, 이제 마라탕 먹어야 돼요. 마라탕. 그래서 완전한 변화, 완전한 혁신 이걸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한 게 이게 갈등 이런 게 비춰질까 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바로 반응했고 그렇죠. 비운계도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화가 난 가장 큰 이유는 항해권에서도 아시겠습니까? 안 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서로 간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40분 남겨두고 취소가 됐으면 취소됐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책 없는 게 소통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건 불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통이라는 거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소통이에요. 서로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죠.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배추도사가 유튜브 계속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저는 이게 소통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 스스로를 또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 소장님 팬이 많잖아요. 팬이. 이거야말로 그렇군요. 이거야말로 다 우리 또 TBC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배추 소통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좋아하는 배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자들이 그렇게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지금 띵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두 글자예요. 내용.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계속 지속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콩가루 집안, 아수라장, 막장.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돈된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도 형, 동생이 있는 것이고 서로 의지하는 거죠. 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저를 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좀 신경 써주시고요.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신임 원내대표 말씀한 대로 뽑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의총을 다시 열거는 주장은 하겠지만 논의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까지 TK 3선 송원석 의원, 그리고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끝장 개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107명 의원들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7명의 파가 어떻게 나누지냐. 그럼 선명해져요. 지금 일단은 추가적으로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명이거든요. 그럼 2명만 놓고 봤을 때는 TK의 송원석, 친윤 쪽이죠. 그래도 조금 더 친윤 쪽이죠. 그다음에 수도권의 김성원, 또 친한파 쪽이에요. 수도권이니까.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의 대결에서 아무리 친한파는 긁어 모아봐야 3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친윤은 한 57명 정도 되거든요. 5, 60명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이
뭐 15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PK의 김도읍 의원이 접어버렸잖아요. 예, 예. 저는 자꾸 이러다가 이 김도읍 의원의 호가 접업이 될 줄은. 접은 거는 확실한가요? 저희들은 이렇게 뭐 카톡으로 뭐 도는데요. 예. 하여튼 아직까지는 본인이 뭐 움직임이 없죠. 출마한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도읍 의원이 상당히 또 호감도가 높아요.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되고 우리 방송에서 언급을 해줬으니까 배추도사도 언급하는 순간 또 그 호감도가 치솟는 거죠. 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의원이나 김성은 의원 누가 되더라도 둘 다 삼선이잖아요. 누가 되더라도 이건 뭐 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이 주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이거나 친윤이거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일 텐데 이런 대주주들은 놓고 이른바 대리인들이 나선다고 해서 수석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TK의 송원석 또 수도권의 김성원 싸움에서는 송원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TK가 잡았다. 그러면 TK 책임은 또 더 막중해지는 겁니다. 또 그 역할을 또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또 부담은 되겠죠. 아니 TK 맡겼는데 또 TK냐. 그런 점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워낙 또 기재부 차관 출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또 달려있고 아마도 원내대표가 된다면 또 바로 TBC 출연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만나야죠. 뭐.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선거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개파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죠. 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개파 갈등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 정도 하죠. 그러니까요. 배추인데 자꾸 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우기신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 선거는 현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모습이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친윤계 대 친한계의 개파 싸움의 구도로 이 선거가 잡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없죠. 그죠? 없죠. 오히려 지금 이 분열이 또는 충돌이 더 부각되는 것이가 달가운 게 아니죠.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할 겁니다. 대탕평을 시도하겠습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팀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들이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기업도 보면 뭐 오빠와 여동생의 싸움 이럴 때 보면 꼭 그 대주주예요. 근데 그 대주주가 서로 간에 감정이 격화돼 버리면 이건 정말 해산은 나 몰라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셨죠. 이재명 정권이 곧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테니까 각자 도생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거부터 좀 하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정당 해산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 해산이라는 거 스스로 해산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냥 더 이상 안 할래. 근데 이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통진당.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 된 이유는 일종의 간첩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이적 행위를 한다. 그럼 반국가 세력이 돼서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그 반국가 세력이 돼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대표인 것이고, 근데 위헌으로 국민의힘을 몰아서 해산시킨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정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누가 헌법재판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왜냐하면 통진당이 해체되는 것과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해체되는 것은 다른 차원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서 또 탄핵된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바로 심판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 소지, 위헌으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냐. 네. 본인이 돌아와도 갈 데가 없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간다 하와이. 또 누가 하와이를 간다고 그러던데. 네. 그래서 아, 이 하와이에서 돌아오더라도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서울로 갈지, 대구로 갈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뭐 이준석하고 또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아니라는 거. 손살을 치잖아요. 이준석 예. 대표는. 예. 이준석 의원. 의원까지도 이제 자기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사실상 이건 뭐 법적으로 당이 해산되고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내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 페이스북에는 팩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네. 위헌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설명 드렸잖아요. 법안까지 나왔는데 뭐 설명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렇고 한 건 좀 넘어가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그러니까 없다고. 크진 않죠. 크진 않은데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현실화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지층마저도 정말 이제 넌더리가 난다. 아 이제는 정말 이 정당을 지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아니더라도 예.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내란 특검을 해서 또 지금 김건희 특검도 있죠. 또 최혜병 특검도 있죠. 이걸 딱 봤더니 이게 무슨 정당이야? 그런 여론이 생겨봐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건 위헌이 아니다. 뭐 위헌 정당으로 이 심판을 해서 해산을 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지지층의 마음속에도 이게 무슨 정당이야. 없어져야 될 정당이지. 이게 사실 국민의힘으로서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빨리 극복하느냐. 이게 국민의 힘으로서는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봐야죠. 법리를 떠나서 민심이 그렇죠. 중요하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예, 예. 민심이 이탈해버리면 이건 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크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편 방안들을 발의를 했어요. 뭐 정부와 논의는 없었다라는 선을 긋긴 했는데요.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하객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보시죠. 이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 자, 검사들이 그동안 정권의 신여 역할을 했고 과도한 권력을 휘둘렀다.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개혁을 한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정치적 이유로 또는 특정한 정권을 또 비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그 검찰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대로 가는 거라면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는 잘하고 정말 국민들의 복리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 또 해야 될 수사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수사 마약 대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수사 그걸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찰이 할 수 있잖아. 근데 경찰은 경찰의 몫이 있는 거죠. 그럼 뭐 검찰이 해야 될 일을 경찰이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검사에 대한 감정이 쌓여 있는 거죠. 검사 절대로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였잖아.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였잖아. 검사 안 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까지 불똥이 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검찰을 힘을 쫙 빼가지고 기름기를 빼서 공수청, 이른바 공소청이죠. 공소할 수 있는 공소청과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이게 내용 구성이 정말 면밀하면 모르겠는데 자칫 이것이 감정에 의해서 정말 제도적인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정치적인 감정 때문에 이것이 작동했다면 이것은 더 큰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G7 정상회의 초청받아서 캐나다죠? 출국할 텐데 첫 국제 무대에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어떤 역할을 좀 원래 저 또 이쪽 전문가시잖아요. 뭐 그렇게 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안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지도자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안보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 항행커도 안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안경 쓰신 분 보면 애국자다. 안보, 경제. 이 얘기는 처음 하셨어요? 사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귀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도록 제가 찬양을 해서 예,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싹 빼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방자하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정상회의 참석을 한 뭐 시차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바쁜 일정 속에서 임기 초반에 다자 외교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가면 반드시 해야 될 때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화를 봐도 터미네이터가 흥행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1편에서 이미 2편을 예고해버리잖아요. 쫙 이렇게 용광로를 하면 아비백 이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왔다. 돌아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이 안정적으로 다시 기능을 되찾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자 외교예요. CNN에도 보도되고 블룸버그 통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정상들이 모인 이유도 세계 경제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 경제가 세계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가능하거든요. 또 EU와의 정상회담은 지금 또 예고돼 있고, 그다음에 20일 시기로 또 총리하고 잠깐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크롱도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좀 빨리 좀 회복시킬까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는 역시 또 외교 안보죠. 이 안보 관련해서 우리는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상당히 또 평화 진전의 시대를 또 열려고 하는 이른바 실용 외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안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Are we back? 이 부분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앞서 이 나왔던 얘기 중에 전당대회 시기 원래 우리 배추도사님이 이런 걸 잘 보시니까 그렇죠. 지금 뭐 7말 8초 그다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9월 뭐 어떻게 보세요? 뭐 8, 9월이겠죠. 8월 말 아니면 9월 초겠죠. 왜냐하면 예. 이게 또 정기국회에 들어가서 예. 국정감사로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빠르면 8말, 예. 조금 늦으면 9초예요. 그런데 그들 말씀드린 8말 9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보다도 저는 내용, 정말 당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그 전당대회냐, 대주주들 간에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서로 싫고 서로 어르렁거리지만 빨리 만나서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건가, 밑바닥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좀 외람된데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여쭤봤더니 그게 되겠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냉소주의와 예. 패배주의도 있죠. 하지만 무너진 채로 가면 예. 대한민국이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집에서 자꾸 예. 항상에 그 예. 살 빼라, 아, 예. 배추도사 살 빼라. 이게 감사한 일이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네. 밥은 또 두둑히 먹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이브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클립으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